에브레햄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어느 장군이 링컨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신문에 실렸습니다. 링컨은 무능하다. 그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참모들이 분노했어요. 처벌해야 합니다.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썼습니다. 격렬한 편지였어요. 그 장군의 무례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이 잘하셨습니다. 하고 환호했어요. 링컨이 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보내지 않습니다. 쓰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참모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링컨이 말했어요. 화난 채로 보낸 편지를 후회한 적은 많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를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나서 발견됐어요.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지 않음. 화났을 때 쓴 편지. 이게 그릇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넓게 볼 줄 아는 것이 그릇이에요. 그릇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습관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링컨도 원래 그릇이 컸을까요?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충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습관을 바꿨어요. 매일 조금씩 다르게 행동했고 그게 쌓여서 그릇이 커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습관만 실천하면 당신의 그릇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넓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릇이 뭘까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넓게 보는 시야이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7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일에 감정을 쓰지 않는 습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일에 흔들리는 것은 작은 영혼의 증거라고 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작은 실수를 못 넘어가요.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왜 이런 식이야? 하며 따지는 겁니다. 그릇 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볼 줄 알아요. 넘어갈 건 넘어갑니다. 별일 아니야 하며 여유를 보이고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본 회의가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중에 누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 사람은 발끈했어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좀 들어주시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웃으며 말했어요. 아, 먼저 말씀하세요. 제 설명이 길었나 봐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발끈한 사람 그릇이 작네. 여유 있던 사람 역시 다르다. 작은 일에 감정을 쓰지 마세요. 링컨처럼 화가 나도 한 박자 쉬세요.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니에요. 두 번째,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습관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군자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합니다. 질투하고 시기해요. 재수 좋네 별거 아닌데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릇 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배울 점을 찾습니다. 축하해. 어떻게 했어?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동료가 승진했어요. 한 친구는 뒷담화를 했습니다. 상사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거야.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운 좋은 거지.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는 바로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저녁 한번 사줘. 축하하게. 진심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뒷담화한 친구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축하한 친구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그의 그릇을 봤으니까요. 남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진심으로요. 그게 당신 그릇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실수를 쉽게 용서하는 습관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힘의 표현이라고 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작은 실수를 계속 들춰냅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두고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 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방 잊어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하면서 기회를 주고 다시 믿어주는 겁니다. 제 후배가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 선배는 계속 잔소리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확인 안 해? 너 때문에 팀 전체가 곤란해졌어. 다음에도 또 그럴 거야?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른 선배는 달랐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같이 수정하자. 기회를 줬습니다. 후배가 누구를 더 신뢰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어요. 실수를 쉽게 용서하세요. 링컨처럼요. 그 장군의 모욕도 용서했으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릇입니다. 네 번째,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습관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이해하려 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 하라고 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판단해버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비난부터 하고 자기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릇 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사정을 물어보고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팀장님 얘기입니다. 팀원 하나가 계속 지각했어요. 어떤 팀장은 바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맨날 늦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경고했어요. 다른 팀장은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알고 보니 팀원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병원 모시고 출근하느라 늦었던 겁니다. 팀장이 배려해줬습니다. 당분간 출근 시간 조정해도 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팀원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나중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하세요. 사람들에겐 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물어보는 게 그릇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으라고 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것만 챙깁니다. 내가 손해보잖아 하면서 전체는 관심 없고 나만 이득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릇 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이익을 고려해요.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뭘까? 하면서 윈-인을 찾고 나눔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팀 보너스를 배분해야 했습니다. 한 팀장은 자기 팀원들 목만 챙겼어요. 우리가 제일 고생했어. 우리가 더 받아야지. 다른 팀은 배려 안 했습니다. 다른 팀장은 달랐어요. 어려운 팀 있으면 우리가 조금 양보할게요. 전체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니까 다 같이 나눠야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팀장은 다른 팀들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팀장은 존경받았어요. 자기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하세요. 당장은 손해 같아도 길게 보면 이득입니다. 여섯 번째,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습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비판에 발끈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저 사람이 뭔데 하면서 변명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릇 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경청해요. 배울 점을 찾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해요 하면서 개선하는 겁니다. 제 동료 얘기입니다. 상사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한 동료는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방어적이었어요. 다른 동료는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적극적이었어요. 누가 성장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링컨도 비판받았지만 거기서 배웠어요. 그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7번째, 겸손하되 당당한 습관입니다. C. 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릇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극단적입니다. 과시하거나 비굴해요. 자랑 아니면 주눅인데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릇 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스러워요. 과시하지 않지만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제 의견은 이래요 하고 담담하게 말하는데 균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본 발표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과장했어요. 제가 이걸 다 혼자 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였어요. 자랑 일색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축소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지나치게 겸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균형 잡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누가 가장 신뢰받았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되 당당하세요. 과시할 필요도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강합니다. 정리할게요. 그릇 큰 사람의 7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작은 일에 감정을 쓰지 않는다. 여유가 있어요. 둘째, 남의 성공을 축하한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셋째, 실수를 쉽게 용서한다. 기회를 줘요. 넷째,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한다. 먼저 물어봅니다. 다섯째, 자기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한다. 나눌 줄 알아요. 여섯째,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 배우려고 해요. 일곱째, 겸손하되 당당하다. 균형이 있습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릇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링컨도 처음부터 그릇이 크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충동적이었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습관을 바꿨어요. 화가 나도 편지를 보내지 않고 비판받아도 배우려 하고 모욕당해도 용서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르게 행동했고 그게 쌓여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화가 나는데 참아야 하고 반박하고 싶은데 들어야 하고 챙기고 싶은데 나눠야 합니다. 근데 조금씩 해보세요. 일주일, 한 달, 1년. 어느새 당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릇이 크다. 그릇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조금씩 키울 수 있어요. 링컨처럼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넓게 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배우고 균형 잡으세요. 그게 당신 그릇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